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이번 청와대 문건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정윤혜 씨. 정윤혜 씨가 드디어 오늘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문건 속의 의혹이 사실인지 당사자인 정윤혜 씨의 입에 온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선 실세 논란, 검찰 수사로 끝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비선 실세 논란, 검찰 수사로 끝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2월 10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로 온통 뒤흔들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정윤회 문건의 핵심 인물이죠. 정윤회 씨. 정윤회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죠. 예. 드디어 비선 실세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정윤회 씨가 이 세계일보에 대한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에 서울중앙지검에 왔는데요. 정윤회 씨는 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고요. 네. 또 불장난에 춤춘 사람도 다 드러날 것이다.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네. 또 춤춘 사람은 누군지, 네네. 누굽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또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고요. 네. 또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을 하다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짧게 답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사실상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피고소인인 세계일보 조사만 남게 됐습니다. 네티즌들 지금 뭐가 시원하지 않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검찰이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고 수사를 하는 듯하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누가 유출했는지는 관심이 없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이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정윤회 씨의 얼굴을 보고 네. 의외로 잘생겼다. 네. 괜히 의혹이 더 증폭된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기도 하셨습니다. 잘생기라고 그럽니까? 네, 좀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현 부사장이 땅콩. 요새 땅콩이 아주 참 신경이 많이 쓰네요. 네. 땅콩 리턴 논란으로 결국은 사퇴를 했는데 네. 오늘 이제 부사장직까지 사표를 냈어요. 네. 네. 오너 일가에 대한 내부 고발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아 부사장 일단 땅콩 리턴 사건으로 기내 서비스 본부장 등 이 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하지만 오너 일가가 얼마나 제왕적인 행태를 보여왔는지를 비판하는 내부 고발이 또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한항공의 한 직원은 조 회장 일가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날에는 승무원들이 몇 시간 전에 도착해 있어야 하고 네. 심지어 유니폼 색깔까지 지시에 맞춘다 이렇게 말했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 오너 일가에게 막말을 들었다는 직원들도 이 부지기수였는데요. 부지기수? 네네. 네. 이 한 퇴직 조종사는 군대보다도 더하다 이렇게 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군대 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네. 네. 한편 또 에어아시아의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또 일침을 가했는데요. 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허니 버터칩을 접시가 아닌 봉지째 주겠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서 화제입니다. 아하.
네, 네티즌들 여전히 비난 일색입니다. 한 네티즌은 이쯤 되면 북한 수준이다. 국적기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항공사 오너들이 이런 제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는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요금이 비싸도 애국하는 마음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있는데 배신감이 든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조현아 부사장에게 땅콩 한 박스를 꼭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의견 남겼습니다. 땅콩 한 박스요? 네. 정명훈 서울시립경영학단 예술감독이 귀국을 했죠.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이사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에게 막말,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정 감독이 시향을 사조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내부 싸움으로까지 변질이 되고 있거든요. 정명훈 감독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조용하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자신에 대한 이상한 말이 나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알려질 것이다라면서 이 서울시의 예술감독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명훈 감독의 임기는 이번 달 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정명훈 감독 같은 거장을 놓치게 되면 그 빈자리를 메우기가 참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티즌들, 이제는 박현정 대표와 정명훈 감독 둘 다를 비난하는 형국인데요. 네. 한 네티즌은 둘 다 실력은 좋지만 인성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 남기셨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은 그만했으면 한다. 진짜 문제는 이번에 서울시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관심훈련병이 목맨 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신속히 옮겨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이번에 목을맨 훈련병은 보호관심병사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A급으로 네, 분류된 훈련병이었습니다. 입대 전에 자살 시도 전력과 우울증 전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네티즌은 군에 대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저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 환자를 입대시킨 군의관부터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신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신교대에서는 아무리 정상이라고 해도 우울증에 걸리는데 우울증 병력 있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기득권층 자녀들은 멀쩡해도 면접 판정 잘만 해주면서 우울증 전력 있는 사람을 현역 판정하면 어떡하나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해고 통보로 논란을 빚은 것이죠. 네. 압구정동 아파트. 그곳에 경비원들이 오늘 파업에 들 것 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50대 경비원이 분신해서 숨진 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S아파트 경비원들이 오늘 파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는 한 경비원이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린 끝에 분신 자살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비원 106명에게 전원 해고 통보를 하고 현재 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최종 결정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오늘 오후 7시쯤 이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경비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이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티즌들 팽팽한 의견 내놓고 있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계약 해지 사유가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하더라. 요즘 아파트들은 명예 같은 것도 존재하나 보다. 경비원은 명예가 없는 건가? 이런 지적해 주셨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분신 자살이라는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들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다. 사태가 커지면서 주민들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태우의 박성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가 12월 31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 두 차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현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죠. 모차르트, 황태자, 루돌프,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여러 최고의 작품들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특별한 뮤지컬 갈라 콘서트죠. 자세한 사항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비선 실세 논란 검찰 수사로 끝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5508번님께서는 대통령이 이미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했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까요? 국정조사 필요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8289번님께서는 실체도 없는 문건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나요? 민생 살리기도 시급한데 더 길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반되는 의견들을 보내주셨군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지금 시각은 6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한강 다리들을 가로지르기가 어렵습니다. 가양대교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서강대교 남단으로 북단 쪽으로는 괜찮은데 동호대교 남단 쪽으로 밀리고 성수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처리 작업 때문에 부근으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3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동일로 상계역 가는 길 영동대교 북단 교차로 2, 3차로에서도 화물차와 택시가 부딪혔습니다. 이 밖에도 한강 다리를 중심으로도 많이 밀리는 가운데 뒤로 이어지는 길들도 어렵습니다. 성산대교 뒤쪽으로 서부간선도로 양방향으로 꽉 막혀 있고요. 반포대교 나와서 반포로 예술의 전당 쪽으로는 반포대교 남단에서 강남 성모병원까지 긴 구간으로 더디게 지나고 서초역 사거리 지나는데도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정면 인터뷰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 다루어 봅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청구 심판 결정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해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진당은 북한을 편드는 당이라면서 해산을 주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김태흠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오늘 사실상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그런 그 발언을 했는데요. 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발언을 보면은 네. 통합진보당에 대한 원초적 그런 보호 본능이 발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호 본능. 네. 그리고 또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지난 총선에서 그 야권 옛날에란 그런 미명하에 도와준 13석까지 만들어준 통진당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 예. 그리고 오늘 발언을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그 헌재의 고유 업무에 대한 침해이자 이건 얼건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박 이제 하자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의도로 보이는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통진당하고의 그런 그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그 사죄를 해도 마땅치 않은데 지금 그 사죄 한 번 한 적이 없고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총선 때 야권 연대하고 그랬으면 사죄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사죄한다는 말 한 번에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또 이거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보호하는 것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통진당 강령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강령에 반대하는데 정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묻고 싶어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렇게 통진당과 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고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정당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더구나 제1야당이 내각제도 아닌데 그런 정당을 연대하고 도와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 사실 문희상 위원장의 말씀은 예. 이런 사실과 또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민주주의 국가인 독일이나 터키에서 2차례 정당 해산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런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도 1956년도에 공산당의 목적과 활동이 그 기본 질서 침해한다, 민주적인 이런 부분에서 해산 결정했고 터키에서도 정규 분리에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해산이 됐어요. 예. 네. 그런 전례가 있다. 네네. 네. 문재인 의원은 또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법전공을 하신 분이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해서 48%의 득표를 했던 분인지 이게 의아스러운데요. 예. 문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묻고 싶어요. 통합진보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물론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정치 활동하는 정당의 정치 결사의 그런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요. 네. 하지만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에서 네. 우연성적인 그런 정당은 보호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나와 있어요. 예. 더 헌법 8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8조 사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해산된다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연적인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통진당의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 네. 일부 소속원이나 네. 또는 강령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네. 통진당 당원 전부 다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 의원님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정당의 구성원이 다수이고 일부 당원들 같은 경우는 네.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네. 다만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정당의 강령이나 정강정책에 동의해서 모인 정치 결사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문제를 삼아야 한다. 네. 그 통진당의 어떤 점이 가장 핵심적으로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태극기, 애국가도 존중하지 않고 그러는 것도 포함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나라 국민은 태극기에 그리고 또 국가에 대한 그 애국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그 약속입니다. 네. 구성원으로서의 약속. 네. 예. 그 다음에 통진당 이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해산 결정이 난다 해도 네. 뭐 당 새로 만들면 된다. 뭐 이런 말 했다고 그러더군요. 글쎄요.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꼼수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당 해산 심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네네. 차기 당대표를 뽑고. 예. 또 해산이 되더라도 이제 무늬만 다른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마 이제 오병윤 오늘 통진당 원내대표도 네. 당 사수 결의대회 지난 11월 23일 날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네. 이것은 이게 헌재의 결정을 무력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고 예.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될 수 없다. 네. 만일에 네. 위헌 결정이 나서 해산 결정이 난 경우에 네. 그럼 소속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 경우에 당연히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된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그 부분이 저도 네. 그 논란이 있더라고요. 예, 예. 신분이 유지가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신분이 유지가 안 되게 하려면은 다른 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지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네.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 검토를 해봐야 되고 법조인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연결됐으니까요. 네. 한 가지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시니까요. 네. 오늘 정윤회 씨가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정의식 관련인 문서가 네. 문서 내용이 다 찌라시 내용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돼요? 예, 왜냐면은 그 감찰 보고라고 그러면은 사실 확인의 절차가 있어 사실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확인을 통한 이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서실장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묵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보고서 같지 않은 보고서라고. 사실 지금 그쪽에 나온 얘기가.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허무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국정농단 정윤회 국정농단을 국정농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이 캐릭터를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이게 다른 무슨 일개의 무슨 개인 회사도 아니고 말이죠. 네네. 명색이 청와대에 공직 담당을 하는 그 비서관실에서 보고서를 만든 보고서라는 건데. 네.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찌라시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무슨 청와대 보고서가 그런 문서가 있어도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홍천이라는 공직기관 비서관의 그런 본인의 그런 출세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그런 이 완장을 차게 되면은 어느 선을 넘어서 그렇게 설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런 이 사안들이 있어서는 안 될 사안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서관 등 내에서의 그런 갈등 관계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나왔던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출이 되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제일 처음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고서 내용, 문건 내용에 이게 사실 여부,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 여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유출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왜 이런 사안들이 벌어졌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내용은 지금 사실이 아닌 이런 부분들로 지금 검찰 조사하고 흘러나오는 얘기들 보면 그런 것 같고요. 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럼 왜 유출이 됐느냐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청와대에서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될 문제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인사를 했느냐. 인사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 지적을 하나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은 이런 이 문건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다만 지금 야당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국정농단이라고 단정하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이 언론에서 너무 이게 선정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국익이나 아니면은 국가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 지금 조사가 끝난 다음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 중이라니까 밝혀질 때까지 저희 지금 이제 방송 진행하는 사람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인사 문제라든가 관리의 문제에 대해 소홀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지금 책임을 지게 지금을 책임을 져서는 안 되죠.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조사가 끝나고 사실 확인이 되고 그때 가서 모든 부분이 드러난 다음에 그에 대한 문책이나 책임 소재를 따려야 되는 거죠. 지금 하게 되면은 지금 그 내용들을 실체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정치 쟁점화되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정치 기술상 시기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책임지긴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모든 부분이 끝난 다음에 이 조사라든가 사실 확인이 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뒤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한 명태잡이 어선 오룡호로부터 더 이상 추가 구조나 시신 수습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의 연식도 오래된 데다가 자격 미달의 선원들이 탑승해 있었다는 추가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와 판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의 공기령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이 실종 선원 수색이 더 이상 진정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예, 그 겨울철 북태평양 베링해는 네. 파도와 바람이 세글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 지금도 파도가 한 4m 이상 되고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어서 아마 수색선들이 저 피항에 있다가 예. 오늘 다시 조금 재개했는데 아하. 이 날씨가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예. 지속적인 수색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에 지형도 그러하고 수색 작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군요. 네. 네. 최악의 경우에는 추가 시신 발견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시간도 좀 많이 흘렀는데. 그렇습니다. 그쪽에 그 해류도 세고 네. 또 이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게 파도가 한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네. 아마 바다 속에 들어가면 일단 저체온증으로 네. 정신을 잃게 되고 네. 그 이후에는 어디로 표류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수색하면서 어느 쪽으로 흘러갔을까 이렇게 예상하기가 굉장히 네. 어려워서 네. 추가 시신 발견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나중에 선체를 인양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쪽은 그 수심이 깊어서 인양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인양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시신을 수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예. 국민안전처라고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초기 대응이 좀 늦었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 옛날 해양경찰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초기 대응인데 국민안전처 처장이 또 그 인사 승문회 한다고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은 공석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떤 그쪽 상황을 바로 파악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최근 그 구조함정과 초계기를 이렇게 파견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마 우리 수습하고 구조하는 데는 우리 국민이 거기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해경이 처음에 전환 신호를 확인을 하고 외교부를 통해서 러시아 측에 구조 요청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외무부가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주관 부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이제 러시아 쪽이나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 쪽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국민안전처가 좀 더 능동적으로 구조 함정이나 초계기를 아주 초기에 급파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점에서 좀 유감이 있을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구조된 선원이나 또 시신은 부산으로 좀 오고 있습니까? 예, 그 운반선으로 이제 지금 현재 출발은 했는데 그 운반선이 바로 부산으로는 못 옵니다. 아, 예. 일단 러시아의 그 브라디보스톡 항구에 들어가서 관련 절차를 밟고 또 이제 다시 부산으로 항해 오는데 베링해에서 한 브라디보스톡까지 가는데 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네. 그리고 또 브라디보스톡에 한 2, 3일 수습 그 절차를 밟고 부산으로 오는데 한 3일 합치면 열흘 이상 돼야 부산으로 그 구조된 선원이나 시신을 실은 선박이 도착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이 사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배가 아주 노후한 그런 35년이나 된 배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 서류상으로 자격을 갖춘 이 선장은 이 탑승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선체 노후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거는 선체가 노후화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능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구도 좁아지고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격 미달인 선원이 그 탑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선장이 자격이 안 되고 유령 선장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선장이라 해놓고 그 정작 타야 될 그 선장은 그 자격증만 빌려주고 탑승도 하지 않고 또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될 해양수산부에 공인하는 부서는 서류상만 공인해버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선박이 출항을 하게 되면 그 출입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그때 보면 일일이 대조보면 그 선장이 출국했는지 안 했는지 네. 확인이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 미달인 선장이나 선원이 배송해 있다 보니까 이 어떤 긴급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그 무리한 조업 부분도 아마 러시아에서 그쪽에 그 할당을 하게 되는데 그 할당량을 제대로 다시 못해오면 다음에 할당하는데 좀 불이익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어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조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결국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원양업에서 말이죠. 혹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선박 노후화는 우리 원양 어선의 90% 이상이 20년, 30년 된 그런 선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그다음에 이 선원들도 이 지금 한국 선원들은 그쪽에 임금도 안 좋고 위험해서 잘 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선원들이 좀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시게 되고 또 하급 선원들은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외국인 선원들을 태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인 그런 그 문제가 또 있고 또 이게 그 러시아하고 이렇게 합작을 하면서 또 이 그 코토랑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조업에 나서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동계 그 베링해는 지금 명태잡이로서 아주 적기이긴 합니다만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피항을 가야 되는데도 무리한 조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무리한 조업이 있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번 선장 실제로 타고 간 선장이 참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이 통신을 한 내용이 밝혀졌는데 지금 배 안에 불이 모두 꺼졌다. 선원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무슨 면목으로 살겠습니까? 뭐 이런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에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좀 뜯어보실 것도 고쳐야죠. 정신은 저희가 높이 사야 되는데 초기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장이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의 어떤 요구에 그 지금 현재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는 탈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선원들의 안전을 먼저 도모했어야 됐는데 아마 좀 그 회사의 어떤 그 좀 부적절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겠는가. 회사에서는 뭐 퇴선하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위성 전화로 통화 내용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선장의 초기 판단에 좀 잘못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뭘 좀 바꿔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 그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에서 소위 그 세월호 관련 법들이 이번에 그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그 임시 방편적인 그 가령 설령이 그 여객선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25년까지만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고를 낸 선박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영구 제명한다든지 이런 그 임시 방편적인 그런 조치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그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안여객선도 내호화된 선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3배로 바꿔준다든지, 그 다음에 선원의 교육을 국가가 좀 더 엄밀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지. 문제가 되는 몇 개의 법만 바꿔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공기령 교수였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
왔어요. 12월인데?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비선 실세 논란 검찰 수사로 끝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3358번님께서는요. 제 주위 사람들은 검찰 얘기만 나오면 다 웃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청와대 하청기관 같습니다. 8865번님께서는요. 야당은 툭하면 국정조사하자고 하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다른 사안들이 다 묻히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로 끝나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 그리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